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생활 안내 제1강 초등학교 AI 교육의 이해에 대해 안내를 맡게 된 교사 김윤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AI 교육, 코딩 혹은 4차 산업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는 무엇인지 그리고 AI와 미래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능을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모든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앞철자를 타서 AI라고 합니다. 이와 항상 같이 가는 교육의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SW,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설명서 등 관련된 문서를 말합니다.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컴퓨터를 돌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것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인공지능의 시스템에 대해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인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능적인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지능을 가진 로봇을 다룬 최초의 소설은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에 앨런 튜닝이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졌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유명한 튜링 테스트를 발표합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AI가 아니면 체크해주세요 같은 튜링 테스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밋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던 황금기에서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자 AI의 암흑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암흑기에서 2006년 제프리 힌트 토론토대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표하게 되고 2016년에는 그 유명한 바둑 대결인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김으로써 본격적인 AI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요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빅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기술의 연구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망, 딥러닝, 강화학습 등의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학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및 연구의 투자인데요.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보다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양한 응용 분야의 확장인데요. 인공지능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이미지 분석, 자율주행, 의료진단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합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의 발전인데요. 알고리즘이란 순서도를 뜻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문제 혹은 상황 입력을 거쳐 결과를 출력까지의 논리적인 과정 및 절차를 말합니다. 컴퓨터의 외부 장치의 입력은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용되는 모든 장치는 일련의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의 언어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코딩하는 작업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알고리즘에 어떤 혁신이 일어났을까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알아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인데 이 중 가장 하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모두 정답을 맞추셨을까요? 맞습니다.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이 신경망을 연결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해 만든 기술로 빅데이터 학습에 적합합니다.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남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하위 개념일까요? 더 하위 개념은 바로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인간의 개입으로 딥러닝은 인간의 개입 없이 엄청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먼저 컴퓨터의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그 이후에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축적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인구 구조, 세계 기술 산업 구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경험 등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출산율을 살펴보는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2011년 1.24명, 2016년 1.17명, 2022년에 0.78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파르게 꺾이고 있죠. 이는 학령 인구 감소를 가져왔는데 교육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조의 변화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4차니까 4단계로 이루어져 있겠죠. 첫 번째는 제1차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의 기반의 기계화 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두 번째는 제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이때 많은 일자리가 소실되었고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 소실되었고 그리고 도농가의 격차 그리고 빈부격차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격차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로 AI와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동시에 이를 가능케 한 빅데이터와 IoT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IoT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터넷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정보를 기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가 성장한 것이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게 하였고
이때 시도되었던 많은 도전들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우리 교육 환경이 수업 공간은 물론 수업 도구, 수업 운영 방식, 수업 자료 등 모든 부분에서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환경의 확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간은 교실에서, 수업 방식은 강의식, 협력식 등등, 활용기기는 전자칠판이나 TV, PC 등, 그리고 수업 자료는 교과서, 보조자료 등이 있었고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의 것에서부터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서는 온 오프라인 플러스 가상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개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워졌던 1인 1 디바이스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수업 방법에서 교육 및 미디어 플랫폼,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또한 기존의 것에서 학교에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은 수업 활용에서 제도적 장벽으로 풀지 못했던 것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교육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표를 보면 기술과 교육의 경주를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거, 이런 걸 경주라고 하죠.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였을 때 제1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보면 산업혁명의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했을 때 이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회색의 격차처럼 사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한 지점에서 만났죠. 이때는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다시 우리의 미래는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교육은 이 격차를 따라잡아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미래 교육이 수준이 같아지면 사회는 바로 안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미래 교육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의 변화 또한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AI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